요즘 보면 어떤 투자를 할까 말까, 내가 투자한 곳이 어떻게 될까. 요즘 많은 너튜버라든가 SNS 또는 인터넷 이런 쪽에서 많은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으면 투자가 어렵고 불가능하다. 이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는데 많이 고민할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장고 끝에 악수라고 하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플하지만 그 어떻든 투자에 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정신적으로 무장이 좀 돼야 되고 어떤 지역을 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쉬운 제목 잡아봤습니다. 제목은 부동산은 빵 공장이 아니다. 통계를 무시하라. 라고 해서 통계를 무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제목 달아봤습니다. 부동산에서 성공하려면 과거에 연하지 말고 미래만을 봐라. 미래, 즉 상상력을 좀 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 불안한 게 뭐냐면요. 사놓고 나서 과거까지는 가격이 올랐는데 왜 안 오를까? 조급증 생기죠. 오를 상상력이 없다라는 거죠. 저는 늘 이 방송에서 10몇 년 동안 주장했는데 저는 전공 자체가 통계 쪽이랑 가깝게 말씀드렸고 일했던 지역, 제가 과거에 대기업에서 근무할 때도 이런 통계 이런 쪽에 가까운 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통계는 무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보면 국토부, 국민은행 시세, 그다음에 그 네이버 아니면 부동산 뱅크 이런 데서 자료 갖다가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과거에 올랐으니까 떨어질 것 이렇게 하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입니다.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어떤 미래를 향해서 가져가느냐. 그리고 과거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달동네가 어떻게 현재를 통과하면서 미래가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모든 나의 투자, 내가 갖고 있는 집 한 채,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 한 채가 미래가 어떻게 될 그런 예측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성공하려면 그리고 내 집 한 채라도 갖고 자가주택 보유해서 퇴직하고 나서 자녀들한테 물려주거나 상속을 하거나 증여를 할 때 보면 결국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되느냐를 늘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이 예측은요, 무슨 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감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동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우리 동네,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 이 미래가 5년에 어떻게 될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집이 어떻게 될 거다 물어보십니다. 됩니다. 그리고 좀 모르고 그러면은 예측하는 게 더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할 때는 한번 전문가에 좀 상담 받아보세요. 먼저 항상 투자할 곳 찾아가지 말고요. 내 집, 내가 보유하고 있는, 내 자녀들이 갖고 있는 집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거부터 알고 그리고 투자를 좀 접근하셔야지. 무슨 사람들이 그죠? 맨날 좀 어려워지는 경기가 어려워지고 부동산 규제에 들어가면 똘똘한 한 채 가져가라고 그러는데 똘똘한 한 채 가져가다가 뒤집니다. 왜냐하면 비싼 거 안고 대출받아서 힘들거든. 안 오르면 이자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똘똘한 한 채 이거 의미 없는 거에다가 계속 하는데요. 이건 주거용입니다. 주거용. 그냥 안 오르는 안전자산 이렇게 되는데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젊은이들 그리고 이제 2030 세대들 결혼 하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직장 취업하셔가지고 내 집 마련하는 분들 똘똘한 한 채 가능하십니까? 아니 5억 7억까지 똘똘한 한 채가 나오겠어요? 앞으로 똘똘한 한 채에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 투자의 목적을 달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곳에 투자하시고 사는 곳은 어디 살아야 돼요? 내 직장 옆에서 편안하게 사셔야 되는 게 더 낫습니다. 어떻게 해요? 임대로, 전세나 월세로. 지금 전세 월세 규제해가지고 빌라 만들어 놓고 지금 복잡해가지고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항상 우리는 위기 속에서 기회가 오는데 지금 이 규제와 지금 전세 규제 그 다음에 임대차 3법으로 규제해놔가지고 전세가 많이 떨어뜨려 놨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안 오르잖아요. 그리고 대출 이자 많이 올려놨잖아요. 안 오르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위기인데 없는 사람들한테는 기회인데 오히려 없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도 더 많이 걱정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세금 한 번 안 내온 사람이 세금 더 고민 많이 하잖아요. 고민만 하지 마시고 미래를 예측하셔서 내가 지금이 이 온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늘 이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빵 공장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빵값, 라면값 이렇게 대량 생산하는 거죠. 대량 생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라면값은 부산 가든 대전 가든 제주도 가든 같죠. 이것은 대량 생산이에요. 빵 공장 같은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은 빵 공장이 아니죠. 부동산은 대전 부동산 같은 33평형 아파트를 가지고 서울 틀리고 대전 틀리고 부산 틀리고 대구 틀리고 제주도 틀리지 않습니까? 같은 서울 25개 구에서 강남 틀리고 노원구 틀리지 않습니까? 이 빵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빵은 그냥 유형의 자산인데 부동산이라는 거 같은 133, 전용 85제곱미터의 아파트가 지역마다 가격이 틀리다라는 건 사람의 심리가 작용했다라는 거거든요. 부동산을 가지고 유형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공 못합니다. 그러면 그 땅값 계산하고 그 다음에 건축비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아파트가 갖고 있는 프리미엄 강남은 30억인데 같은 뭐 구로나 노원구 가면은 11억, 10억밖에 안 가잖아요. 왜 그렇죠? 이게 심리가 차이가 있고 그 좋아하는 특성이 틀립니다. 선호도가 높다. 그리고 뭐 입지가 좋다. 이거 다 뭐죠? 심리적인 거잖아요. 심리적인 작용되는 건 비록 부동산이 눈에 보이지만 이건 무형의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유형을 가장한 무형의 자산입니다. 그림도 똑같이 유형의 형태가 있잖아요. 그림도 있고 사각에 메토 있는데 고호가 그리면은 100억, 200억 하고 차 대표가 그리면 찢어버리잖아요. 갖다 버리잖아요. 그런 거죠. 같은 물질을 보고 심리가 작용되는 거. 이건 유형의 자산이 아니라 무형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는 부분을 빵 공장처럼 찍어내는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이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심리가 어떻게 작용되느냐 이거 잘 모를 때는 그냥 인구 증가하는 곳 인구의 변동 간단하잖아요.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가격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아무리 공사비가 오르고 땅값이 올라더라도 인구가 감소하고 살 사람이 없고 그러면 결국은 어떤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중에 아파트 공동 유령화, 사람이 안 사는 걸 유령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인구가 영원히 인구가 감소할 곳 이런 것도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영원히 인구가 증가하거나 유지되는 것들은 최소한 가격 유지 내지 가격 상승입니다. 요즘 뭐 건축비가 올라가지고 분양가가 내려갈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뭐 요즘 뭐 너튜버들 보면은 건축비가 올라가지고 재건축 투자하지 마라 막 그러잖아요. 건축비 오르는 건 사실이고 인건비 오르는 건 사실인데 만약에 5년 후에 가면은 건축비가 폭락을 하고 인건비가 폭락을 해서 건축비가 싸질 것 같습니까? 오히려 기회입니다. 그 이상한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만 건축비가 오르고 분쟁이 많고 하면 그만큼 아파트, 양질의 주택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기존의 새 아파트들이 인기가 좋아진다. 그리고 재개발을 통해서 재건축은 아무래도 높은 거, 땅 지하 많이 파가 철거 비용 많이 들어가고 비싸게 사는 사람들 내달 이주비 들어가 금융 비용 많이 들어가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당연히 뭐 금융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그럼 재개발 쪽은 적게 들어가잖아요. 사업도 빨리 하잖아요. 서울시가 지원하잖아요. 어떻든 이 공급의 문제, 수급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급 많이 하게 되면 결국 기존에 오래된 썩은 아파트들은 아무래도 처지겠고 새 아파트 중심으로 시장이 다시 돌아가겠죠. 인구가 변동 감지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 학군, 학원가가 변화. 좋아지면 가격 오르는 거고요. 낮아지면 사람들이 떠나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1학년이 600명인데 4학년 됐더니 한 300명, 400명 줄어들어. 6학년 됐더니 200명. 그 동네는 가격이 올라요? 안 올라요? 안 오르죠. 그리고 중학교 딱 들어갔더니 막 서로 중학교 들어오죠.
한번 중학교 들어가면 전학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럼 서로 들어오려고 전세 들어오고 임대 들어오니까 가격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학원가가 이미 생긴 데는 비싸잖아요. 그런데 생겨가지고 올라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대흥역 같은데 이런 데는 학원가가 지금 생기고 있고 하니까 한번 학군 좋아지고 그리고 한번 또 학교 들어오면 이사 안 가려고 하고 위치 좋으니까 가격 상승하잖아요. 이런 것도 있죠. 계속 보셔야 돼요. 주거에서 투자로 갈 거냐 투자해서 주거로 갈 거냐 이 부분만 고민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주거가 이미 좋은 데는 가격이 비쌉니다. 근데 투자성은 떨어지죠. 근데 내가 투자성이 좋은 데는 주거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난 젊고 아직 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거 소위 몸을 좀 몸테크라고 하죠. 좀 낮은 데서 살고 투자성을 높여서 부자 되시고요.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갈 때 그때 부자 돼서 주거성 높이고 투자성 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거 거꾸로 가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하려면 무조건 하지 마시고요. 세금 문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문제 이런 거 고려하셔서 주택 공시가격 좀 낮으면서 많이 벌 곳. 이미 높은 가격이 형성돼 있다면 주거로 가서 좀 덜 벌어도 행복해 할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합 능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러한 변화를 가장 많이 갖고 있고 안심해도 투자할 때가 어디일까요? 그리고 가장 변화가 1년 후, 2년 후, 3년 이내에 가장 변화가 많을 때죠. 용산 같은 경우는 5년에서 10년 이내에 변화가 많을 곳이죠. 그러면 용산 가가지고 10년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당장 3년 이내에 변화가 돼가지고 가격 상승하고 돈 벌어서 용산 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제가 봤을 때 가장 서울에서 변화가 많고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 어딜까요? 저는 강동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동구. 그것도 어디요? 고덕하고 명일동. 왜 그렇죠?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강동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고덕 비즈밸리라는 걸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는데 고덕 비즈밸리를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고덕 비즈밸리. 여러분들이 가끔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지금 안 좋은데 여러분들 안 좋은 데가 어떤 기준이냐면요. 지금 안 좋은 데는 내가 아는 데야. 내가 아는 데. 그래서 강남, 용산, 용성, 성동 그래.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은 서울 오셔가지고 내가 아는 지역만 살려고 그래.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지역 인기가 높은 지역, 소위 선호도가 높은 지역 어떻죠? 가격이 높아요. 가격이 들어갔다라는 건 결국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이익이 적다라는 거겠죠. 이익이. 그러면 당연히 수익률이 낮아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는 지역, 옛날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마용성 할 때 지금 그 마용성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미분양 났었잖아요. 7억대에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 났어요. 그때 왜? 거기는 왜였죠? 달동네였으니까. 부가연동 가격이 쌌잖아요. 그런데 이 달동네들이 모두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학교가 좋아지고 학원가 들어오고 업무시설 들어와지니까 미래의 변화가 10년 사이에 갑작스럽게 되니까 가격이 7억에도 분양이 안 됐다는 게 지금 17억도 매물이 없다 이거죠. 지금 18, 19억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 변화를 예측하고 좋아질 지역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아는데 여러분이 아는 데는요 대부분 올라 있거나 이미 투자성을 상실한 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아는 데를 찾을 곳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모르는데 미래가 좋아질 때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 20년 후에 줘요. 20년 주면 내가 돈 버는 거 보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좋아질 걸 예측을 해서 들어가면은 항상 빠질 때도 중요하잖아요. 내가 빠져나올 때 전략의 수립의 부분을 도와줄 그런 지역을 찾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3년 내에 지금부터 지금 현재죠. 지금 변화하고 있고 3년 내에 변화를 많이 거치면서
학원과 학군, 업무시설 그리고 많은 인구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이 고덕이에요. 고덕동. 그래서 한번 고덕동을 좀 안내 좀 해주려고. 여러분들 너무 모르니까. 고덕하면은 저쪽 평택에 삼성전자가 투자하고 있는 고덕국제신도시 뭐 이런 쪽만 아시고 그러는데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서울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강동구인데 강동구 한번 보시죠. 엄청난 회사들 많이 들어오는데 위치상으로는 간단합니다. 고덕 비즈밸리 지하철 9호선 들어오고요. 지하철 9호선 들어오고요. 5호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점점점점 이게 뭐냐면 포천 세종간 고속도로입니다. 이게 2024년 개통됩니다. 그리고 고덕 나들목 뭐 IC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나들목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밑으로는 경부고속도로, 위에는 중부고속도로, 가운데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로 이제 대전, 세종 갔다 오기가 아주 쉬워졌죠. 굉장히 이제 이게 지방 가는 걸로 많이 분산시켜 주는 걸로 보여집니다. 벌써 교통부터가 좋아지죠. 그리고 고덕 비즈밸리가 어떤 규모로 생기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요건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건 고덕 비즈밸리입니다. 보통 이렇게 사진 조감도 나오면 10년 후, 20년 후 다 입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덕 비즈밸리는 이미 2023년에 한 대여섯 개 회사가 입주를 했고요. 올해 2024년에 제가 아침에 곧 구청에 문의를 했더니 상당히 많이 입주를 했더라고요. 지금 올해 19개 회사가 입주 완료합니다. 그리고 내년 2025년에 거의 다 입주를 하는데 보니까 24개 회사가 입주를 합니다. 그리고 총 들어올 회사가 약 30여 개. 그리고 자그마한 큰 대기업이죠. 대기업이 들어오는 게 이 정도 되고요. 자그마한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오는 게 올 9월에 3,500명 상주 인원이 들어온다 합니다. 상주 인원 3,500명.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약 2025년 말까지 봤을 때는 최소한 10,000에서 13,000명 정도가 들어올 것 같아요. 10,000에서 13,000명 정도가 입주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경제 유발 효과, 고용 인원은 여기가 지금 신문지상으로 곧 구청에 물어봤더니 연구 용역을 했던 거, 초기 했던 게 38,000명이 들어온다. 38,000명이면요. 삼성전자가 그때 100조 원을 투자했을 때 고용가가 갔거든요. 거기에 지금 뭐 이케아라든가 아니면 이마트, 영화관, 그리고 주민 편의시설, 어린이 도서관, 그 다음에 또 창업센터들까지 하면 한 3만 명 이상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3만 명이라는 게 이쪽에 들어온다면 엄청난 인구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할 때 보면은 이런 산단에 인구가 업체들이 입주가 완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집값의 풍기는 언제 일어나죠? 집들이 막 전세도 없어지는 건 보통 입주 완료 1년이 지나고 나면 남편이 출퇴근에 저기 원래 살던 곳에서 출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1년 지나면 피골이 상접합니다. 그때부터 이사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2026년 하나하나 먼저 들어올 사람 들어오겠죠. 2027년이면 여기는 주택난, 주택이 없기 때문에 공급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인구가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현재 요 자리가 여기 고덕 센터공원역 들어오는 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뭐 아이파크라든가 고덕 그라시움 들어와 있는데 여기 있는 재개발 지역들 지금 현재 여기 이런데 여기 요 회사에 들어오는 분들의 자녀분들이 신입사원이거나 신혼부부 하는 분들은 요 아직 자녀가 없으니까 이런 빌라에 살면 좋겠죠. 걸어서 출퇴근하는 거니까. 그래서 출퇴근하고 모두 문화생활하고 한강까지 1km 운동하고 또 여기 뒤에 보면은 여기 고덕대교가 여기 이게 고덕대교거든요. 고덕대교가 올해 2024년 말 이거 개통 예정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밑에 지하로 세종간 고속도로가 있죠. 고속도로 여기서 입구가 나옵니다. 나오면은 여기 뭐 보면 인터체인지 잘 돼 있죠. 지금 공사 중인데 여기 딱 돼 있어.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이 버드뷰, 이 산에서 새들의 눈으로 찍은 이 사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업무시설 들어오죠. 편의시설 들어오죠. 유통시설 들어오죠. 판매시설 들어오죠. 정말로 좋은 지역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한 30여 개의 회사와 공공기관, 그 다음에 공기업이 들어오는데 한 15,000명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정규직이란 말이에요. 고액 연봉자들 들어오죠. 그럼 고액 연봉자들 들어온다면 여기에 양질의 아파트 당연히 인기가 좋겠죠. 한번 보시면은요. 한번 지도로 한번 보실까요? 지도로 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지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그 지방에 계신 분들이 또 고독 얘기하면 몰라가지고 이러면은 서울 사람들이 다 가고 나면은 그때 가가지고 나중에 지방 문제 쫓아오는데 이 지도상을 한번 보자고요. 이게 정말 항상 미래를 보려면 지도를 잘 봐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고덕입니다. 이쪽이 김포는 바다로 막혀서 배후가 없죠. 자, 여기 고속도로가 이렇게 쫙 지방으로 중부, 경부 다 있잖아요. 여기에 세종간 고속도로가 뚫린 데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으로 이 지방의 지자체들 인구 감소를 해서 소멸되면 여기 서울 근교로 올 수밖에 없잖아. 여기가 그런 고덕 좋은 미사 좋은 자리죠.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강동구 지금 현재 여기 명일동 한영외고 자리 앞에 지금 고덕 한영외고 아시죠? 유명하죠? 한영중학교 한영외고 역세권 개발 중입니다. 여기 정말 나름대로 서울에 여기 명일동은 원래 학원가가 100개나 있는 굉장히 명품 주거지역이잖아요. 서울에 명품 주거지역 없는 분들 고덕 역세권 여기에 하나라도 투자하세요. 돈 적게 들여가지고. 괜찮고요. 오늘의 핵심은 이렇게 보훈병원에서 지하철 9호선이 여러분들 2030년 개통한다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에 이 고덕 비즈밸리에 2만 명 이상 들어오잖아요. 지금 교통난 벌써 거의 01번 버스, 마을버스 다시 또 배차하고 막 연장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여기 교통난 일어난다. 그래서 이거 빨리 개통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물어봤더니 2028년 개통 예정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고덕 비즈밸리가 여기에 생기면은 말이 그렇지 36,000명의 일자리가 나오고 당장 상주 인원이 14,000명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9호선 개통, 9호선은 황금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고덕 센터공원역 여기, 그 다음에 고덕 1구역, 고덕 2구역, 고덕 3구역, 고덕 비즈밸리 이런 데다가 소액으로 자녀분들을 위해서 하나를 수 있고 또 아파트도 미리 선점해서 사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곧 상상력이 나의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